저는 가장 쉽고 빠르게 인체를 익히고 효율적으로 그리는 방법만을 소개해드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왕 초보를 벗어나서 인체의 언어, 그 중에서도 인체의 단어를 외워보겠습니다. 그 단어라는 것은 인체 도형이라고 우리가 부를 건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름대로 시간과 돈도 엄청 들이고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샌프란시스코에 비대해서 배워온 많은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공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3분짜리 크로키입니다. 7분에서 10분짜리까지 할 건데요. 누구나 그림을 시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언가를 그릴 때 최소 단위인 점 그리고 선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로 1분짜리 크로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이상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은 드디어 그 선들이 만나서 이루는 도형, 그 중에서도 인체에 필요한 구조만 딱딱 찝어서 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인체를 다양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체 도형화만 다루느냐? 아닙니다. 명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따가 3분짜리 이상도 할 거거든요. 사실 말이 3분이지 여전히 3분도 크로키를 처음 하신 분들은 매우 시간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1분짜리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3분도 꽤 길게 느껴질 만한 사기적인 연습이 시작될 거예요. 설명드릴 게 너무 많지만 길지 않으니까 아주 잠깐만 먼저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보통 초보분들이 도형화로 인체 연습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열심히 사람 사진이나 자료를 보고 시간 제한 없이 잘 나올 때까지 요령 없이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연습이나 창작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듬고 다듬어서 결국 한두 개의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실력이 늘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래 걸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다 필요 없고 크로키가 짱입니다. 다만 제가 추천한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분짜리를 합니다. 시리아, 1분 타이머 설정해줘. 1분 지금 시작합니다. 1분 안에 대략적인 동세와 흐름에만 집중을 하고 자, 완성이 안 돼도 이대로는 계속 시간이 모자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점점 손과 뇌를 깨웁니다. 다음 포즈야말로 이번에는 디테일 보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점차 손과 눈이 풀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2분이나 3분짜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게 될 미리 암기해 놓은 인체의 단순 반복되는 도형, 본인이 그리고 계시던 그림을 이어나가면서 그리고 여전히 크로키 사진이나 모델 자료를 쳐다보면서 남은 2분 동안 총 3분이 되겠죠? 이어서 인체를 계속 크로키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상이 아니라 모델, 사진, 즉 답안지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분짜리를 10개 정도 하면 겨우 30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30분이면 배그나 발로란트 한 판도 안 되죠? 그냥 뭐 롤 승급전 한 판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3분짜리를 여러 개 하다가 5분짜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5분에서 7분, 10분짜리로 이제 시간을 늘려주는데요. 저는 차라리 아직 처음이신 분들은 10분짜리나 7분짜리보다는 3분이나 5분짜리를 더 많이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1분짜리를 먼저 많이 해보라고 한 것과 같아요. 한정된 시간 안에 쓸데없는 디테일 보는 습관을 계속 줄여주고 관찰력과 선 그리고 도형으로 연습량 자체를 먼저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겨우 30분에서 1시간만 지나간 것뿐 오늘 당장 완성된 그림이 안 나왔다고 큰일이 나나요? 크로키를 하지 않거나 롱포즈를 해서 대략 20-30분 동안 다 그려낸 그림 한 장을 그렸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저희들의 연습 방법과 격차가 심하게 벌어질까요? 전혀 손해본 게 없고 우리의 손과 눈과 우리의 뇌가 퀵 드로잉을 하면서 워밍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진짜 치트키거든요.
근데 스타일상 나는 끝까지 완성을 해봐야지 직성이 풀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실 때까지 2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그려보시고요. 그러면 한 2시간이면 5개 정도 연습이 될까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대로 먼저 최소 30분이라도 드로잉을 여러 개 하시고 나서 추가로 그림 1개를 원하시는 만큼 끝까지 그리시면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것저것 스터디도 되고 형태에 대한 감각도 공부는 되고 있겠지만 그날을 그렇게 마무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개수에는 점점 매일매일 차이가 누적되기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하루에 그릴 수 있는 양은 점차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발전 속도와 실력 향상에는 크게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대로 퀵드로잉에 익숙해지고 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리고 난 뒤에 아마 처음부터 곧바로 하루 종일 그린 그림 1개보다 더 잘 나오면 잘 나왔지 절대 실력이 줄어있지 않을 거예요. 퀵드로잉을 30분이라도 하고 나서 각 잡고 그리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 정도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에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계속 같은 말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인체라는 언어의 단어를 외워보겠습니다. 왜 제가 도형을 단어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한글이나 영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변호사 시험에 나올 법한 어려운 영어 단어부터 하루 종일 외우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일단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부터 접하게 되고 쉬운 단어부터 추가해 나가는 것처럼요. 만약에 변호사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그 전공에 나올 법한 어려운 단어들은 준비가 됐을 때 그때부터 외워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1000단어 정도만 알면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지금 1000개까지 필요 없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딱 자주 반복되는 몇 가지의 도형만 외우고 그걸로 잠시 뒤에 크로키를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키를 실전으로 익혀보면서 자연스럽게 인체의 단어가 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사람이라는 모델, 답지를 보면서 그릴 거거든요. 영어 사전 오픈북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입니다. 어려운 단어부터 공부해봤자 당장에 누구한테 가서 지식을 자랑하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요. 어차피 금방 따라잡히겠죠? 우리가 외국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단어만 외웠다고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문장 구조는 인체의 동세와 흐름이었고요. 아주 최소한의 필수 단어들만 알면 웬만한 대화는 가능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시간이 약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연습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시면 기본 도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아나토미를 먼저 조금 그려보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런 구조가 더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구나 정도로만 구경만 하시고 계속 제가 얘기 드리는 6가지의 기본 도형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머리는 구, 얼굴은 박스, 목은 원기둥, 갈비뼈는 달걀 혹은 박스. 자, 골반은 일단 박스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관절은 구슬, 그러니까 구가 작은 구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죠. 반복된 거죠. 그 다음에 팔, 다리는 원기둥, 그 다음에 관절과 관절 사이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고 생각을 일단 먼저 해주시고요. 쇄골도 결국에는 납작한 원기둥인데요. 쇄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원기둥인데 이렇게 쇄골에서 어깨로 회전하는 돌아가는 흐름에 있죠. 그래서 어깨는 갈비뼈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뒤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어깨와 가슴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인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도형화에만 집중을 하시고, 일단 처음에는 절대 창작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관찰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3분짜리 크로키부터요. 이미 인치다운 인체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신나지 않나요? 바로 도형화를 가르쳐 드리지 않고 점과 선, 기울기 1분짜리를 거치고 그 상태에서 3분 크로키로의 돌입을 추천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크로키를 하는 양만큼 아주 가파르게 효과적으로 그림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가속화됩니다. 치트키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나토미는 아직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배운 걸 보면서 같이 그려볼까요? 3분에서 5분짜리, 가능하면 10분짜리도 한번 해볼게요. 이전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 중에 퀵 드로잉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10분도 여전히 사람 하나 그리기엔 짧게 느껴질 만한 시간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10분이 정말 후딱 가고 거의 상반신만 그린 채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이랑 머리카락, 어떤 쇄골, 목 근육, 승모근, 손가락, 발가락, 정말 그릴 게 너무 많거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10분이 꽤 긴 시간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고,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단순 도형을 넘어서는 인체의 디테일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아나토미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롱텀 스터디입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남게 되거나 크로키 시간이 끝났더라도 그려진 그림 위에 이제 명도까지 표현을 해주고 끝내는 연습을 추가하게 됩니다. 크로키 기초편이고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롱텀 스터디로의 전환은 하지 않을 거고요. 명도까지만 연습을 해보고 드로잉을 마무리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명도란 무엇이냐?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명암이랑은 다른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value 혹은 brightn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이팅에 의한 밝고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밝기 혹은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까만 눈동자는 어둡고 흰자위는 안 어둡고 피부는 살짝 톤이 어둡고 살색이니까요. 머리카락은 피부보다 어둡고 백발이면 피부보다 밝거나 오직 오브젝트 자체의 명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색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향후에 이게 또 컬러링으로 이어지거든요. 모든 게 다 이어집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울기는 투시로 이어진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아직도 제가 이야기를 안 꺼내고 있죠. 컬러나 명암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요. 그냥 다 한 번에 설명을 하면 저도 편하고 좋지만 돈 엄청 들이고 배워온 방식이니까 믿어보셔도 돼요. 이게 더 맞는 방법이라서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되어야 반드시 이후의 단계에서도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정승재 쌤이나 손웅정 감독님처럼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크로키는 최장이 2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25분 이상부터는 일반적인 롱포즈 드로잉 혹은 피규어 드로잉이라고 봐야 합니다. 쉬운 말로 인물화 인체 소묘라고 하죠. 크로키와 드로잉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드로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림 하나를 1년 동안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롱텀 스터디예요. 근데 지금은 숏텀만 합니다. 롱텀 할 시간에 차라리 많이 반복해서 그려보시는 게 처음에는 낫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어나 외과 의사들이 쓰는 의학 용어 알아봤자 어차피 지금 있는 척 할 때 말고는 무용지물이니까요. 자, 이제 여태까지 같이 공부한 걸로 함께 그려볼까요? 5분짜리 크로키를 하면 대충 우리의 목표를 이 정도로 잡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얼굴은 최소한으로만 접근을 해주시고 상황에 맞게 시간을 배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평상시보다 얼굴을 조금 더 이제 그리고 있긴 한데, 자, 그것보다는 먼저 형태를 도형으로 잡은 것을 다듬어 나가고, 이제 머리, 수영복, 그리고 피부, 그 중에서 가장 어두운 머리부터 먼저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명도를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영복, 그 다음에 피부죠. 피부도 절대 하얀 것이 아니라 명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조금 한 톤 어둡게 눌러주니까 머리카락이 상대적으로 덜 어두워 보여서 머리카락을 다시 제일 어두운 머리카락을 한 번 더 눌러줬고요. 이제 지우개도 써가면서 조금씩 다듬어 나갑니다. 제가 이제 평소보다 얼굴을 조금 더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다음 영상을 제가 얼굴로 하려고 하거든요. 점차 롱텀 스터디. 얼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좀 쓰게 돼 있고 공부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얼굴은 제가 최대한 초반보다는 좀 후반에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굴은 어차피 많이들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도 이 얼굴은 연습을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처럼 조금씩 얼굴 그리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분, 10분, 20분짜리에서는 얼굴, 헤어 어느 정도 표현을 하면서 좀 그려가도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라이팅, 이거를 캐스트 섀도우라고 하는데, 그림자 중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이제 캐스트 섀도우가 되는데요. 명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트 섀도우까지 살짝 가장 어두운 부분 위주로만 살짝만 표현해 주시고, 입술 같은 경우도 고유 명도, 입술 자체에 고유색이 있죠. 향후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눈동자, 속눈썹 아니면 입술 자체에 명도, 고유 명도와 고유 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짝 어둡게 표현해 주시고, 왜 도형화가 중요하냐면 이제 이렇게 덩어리감과 라이팅을 표현하려면 도형화가 필수입니다. 아나토미와 도형화가 되어야만이, 형태를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굴곡진 명암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최대한 어떤 렌더링을 한다기보다는 가장 어두운 부분 위주로만 관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명도, 고유 명도 자체만 봐주시고, 라이팅보다는 머리카락, 수영복, 피부 자체의 톤에만 한 톤으로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도형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형태에 의한 명암을 살짝, 혹은 캐스트 섀도우 가장 어두운 부분 위주로만 표시를 해줍니다. 원래는 한 12분짜리, 17분짜리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제가 얼굴을 좀 하는 바람에 20분이 넘어갔습니다. 이 12분 이상부터는 얼굴이나 헤어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하고 싶은 것 위주로 디테일을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이 이후의 방법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은 계속 초반에만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10분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어두운 명도 위주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중간중간 너무 많은데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사이사이에 궁금하시거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더 다음 영상으로 하나씩 더 채워져 나갈 겁니다.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없고 전체적인 큰 그림만 이야기를 드리고, 챕터별로 제가 이 영상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영상들로 조금씩 심화 과정이나 어떤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마음 같아서는 이 사이사이에 다 집어넣고 싶은데요. 지금 못 쓴 영상들도 너무 많고, 이번이 4번째 영상인데요. 정말 남들이 하면은 1시간이면 하는 거를 제가 하니까 단순 편집인데도 20-30시간 이상씩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영상이 너무 정신이 없고 편집하는 것도 너무 처음이라 힘든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계속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롱텀 스터디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니까요. 도움이 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림은 재밌지만 공부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림 너무 어렵고 언제쯤 저도 그림 마스터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날은 기니까 천천히 저와 같이 연습하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콰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